자, 이제 2부 건설 기술과 환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85페이지 건설 기술과 환경 단원 펴주시고 다 폈나요? 네. 쌤이 사실은 인간 강사가 되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정말 실제 수업보다 이렇게 동영상으로만 하니까 훨씬 어려운 것 같아. 여러분들의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쌤이 개드립을 쳐도 어색하고 이게 잘 진행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 건지. 자,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 반 다 듣고 있는지 출석 한번 부르겠습니다. 자, 1번 성은이, 2번 연주, 3번 태영이. 사실 3번까지밖에 못 외웠어, 쏘리. 자, 빨리 해봅시다. 자, 건설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자, 무슨 기술과 무슨 기술? 그렇지, 건축 기술과 자, 토목 기술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건축 기술은 인간이 쾌적하고 안전하며 능률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토목 기술은 자연을 개선해요. 사회의 기반이 되는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술을 토목 기술이라고 했죠. 이렇게 건설 기술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자, 그 다음 건설 기술 시스템. 이건 선생님이 항상 기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투입, 과정, 산출, 피드백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87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건설 기술의 발달을 시대별로 배웠는데, 자, 가장 먼저 고대에서는 이렇게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그 다음에 파르테논 신전, 콜로세움에 관련된 영상을 봤었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고대의 건설 기술에서는 돌과 벽돌을 주로 이용했다. 그 다음 종교적, 정치적 권위를 나타내는 구조물이 만들어졌다. 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세의 건설 기술입니다. 자, 중세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이 발달이 되었고, 동양에서는 삼국시대에는 불교의 사찰,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서원 및 종묘가 많이 만들어졌다 했습니다. 아까 설명한 그대로죠. 서양에서는 기독교 영향으로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 동양에서는 사찰이나 서원, 종묘가 많이 건설되었다. 자, 그다음 근대입니다. 자, 금문교와 에펠탑 같이 이렇게 거대한 건물들이 만들어졌고, 그다음 우리나라에선 최초의 서양식 건축물인 명동성당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산업혁명에 의해서 점차 대규모화되고 기계화되었고, 철골 구조와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만들고 있고, 최초의 서양식 건축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바로 근대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현대 건설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에서는 이제 이렇게 고층화, 대형화된 건축물과 건설 재료와 건설 구조의 발달 때문이겠죠. 그래서 고층화되고 대형화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텔리전트 빌딩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영상까지 봤죠. 다들 기억할 거야. 자, 그 다음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물은 어떻게 지어질까 였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10페이지에 아마 교과서에 있는 건데 선생님이 흐름에 맞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210페이지 펴보시면은 아마 건설 시공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사진과 영상으로 우리 함께 아파트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쭉 배웠던 거 기억나죠? 총 7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착공 준비, 가설공사, 토공사, 기초공사, 골조공사, 설비공사, 마감공사까지 7가지의 과정과 내용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건설 기술의 시대별 발달로 넘어가서 미래의 주거 공간으로 보겠습니다. 자, 미래에는 어떤 집에서 우리가 사냐? 바로 이렇게 친환경적이고 지능적인 주거 공간에서 살 것이다. 자, 그리고 패시브 하우스 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옥상 녹화와 그 다음 쿨튜브하고 삼중창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래의 건설 기술에는 이렇게 사람이 없죠. 원격화되고 무인화되는 이러한 건설 기술의 발달로 더욱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미래의 건설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상에서 공간뿐만 아니라 지하에서 공간을 개발하고
그리고 해양에서 공간을 개발해서 더욱더 우리 삶의 터전을 넓혀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미래의 건설 기술을 요약하면은, 자, 지능형 친환경적 주거 공간이다. 그 다음에 건설 기술의 변화, 그죠? 신소재를 통하고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건설 기술이 많이 변화가 된다. 그 다음에 새로운 공간을 개발한다. 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 없지만 우리가 재밌게 그리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진을 대비한 건설 기술이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뭐가 있었죠? 그렇죠. 내진, 재진, 면진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구조가 뭐다? 바로 면진 구조라고 했죠. 자, 내진 기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자, 그때 말했듯이 이렇게 H파일 강판을 벽면과 기초에 박아가지고 건물 자체를 튼튼하고 딱딱하게 해서 지진의 충격을 직접 견디는 것이 내진 기술. 그 다음에 벽면에 벽체에 이렇게 스프링 댐퍼를 설치를 해서 건축물 벽과 그리고 기초에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 바로 재진 기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건물 기초 부분에 납스프링을 달거나 아니면 초고층 건물 옥상에 초대형 추를 달아서 지진에 대한 수평적인 충격을 상쇄시키는 것이 바로 면진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94페이지로 가서 전통 건설 기술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크게 석굴암과 불국사, 두 번째 한옥, 세 번째 수원 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석굴암에서 가장 첫 번째 내진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이렇게 돌과 돌을 무너지지 않게 돌과 돌벽 사이에 이러한 기둥들을 세운 것을 뭐라고 했죠? 이건 아니고, 자, 이런 것들을 세운 것을 바로 동틀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는 자연석, 울퉁불퉁한 자연석, 그리고 그 자연석 표면에 맞춰서 인공석을 깎아서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내진 기술을 한 것이 바로 무슨 공법? 그레이 공법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그렇죠. 그랭이 공법이라고 했습니다. 다들 기억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석굴암에는 이 습도를 조절하는 비밀이 바로 뭐였다? 그렇죠. 지하수에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온돌과 벽난로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온돌의 장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원 화성에 건축을 할 때 주로 사용했던 기구들 3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자, 첫 번째 이거 이름 뭡니까? 그렇죠. 거중기죠. 거중기. 자, 이 밑에 얘는 뭡니까? 맞아요. 유형거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크게 위로 높게 도르래 하나만으로 돌을 높게 쌓는 것을 바로 농로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 거중기의 원리는 이렇게 여러 개의 도르래를 사용해서 한 것이 거중기하고 도르래 하나로 높게 쌓은 것이 농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르래의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과학 같은 이런 설명이 있어서 약간 어려워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 수원 화성의 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는 돌, 그리고 위에는 벽돌로 쌓고 하고 이렇게 1차적으로 쌓고 안에는 이러한 흙으로 2차적으로 돌과 흙으로 이렇게 1차, 2차로 벽면을 쌓은 것을 무슨 구조라고 했죠? 그렇죠. 내탁 구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포의 공격을 잘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수원화성에는 이렇게 물이 흘러서 식수를 공급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자, 그 다음 토목 구조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목 구조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선생님이 강조한 거 딱 2가지만 우리 함께 배워봤었죠? 뭐랑 뭐였죠? 그렇죠. 첫 번째 교량과 두 번째 터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량에 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그림과 이 교량의 특징들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퀴즈를 했던 거 다들 기억나죠?
자, 첫 번째, 그때 막 여러 가지 문제를 했었는데, 그래서 송혜교가 나올지, 김민교가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교과서에 있는 것까지 다들 외워놓으세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봤던 게 바로 터널입니다. 그래서 터널의 시공 과정에 대해서 쭉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 터널이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락볼트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영화 터널도 봤었는데, 거기서도 영화에서 이 락볼트를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해저 터널인 침매 터널, 거가대교 제작 과정과 이 제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210페이지겠죠? 자, 건축 구조물의 종류. 210페이지가 아니라 203페이지구나. 자, 이 건축 구조물의 종류 203페이지. 그리고 210페이지는 아까 우리 건설 시공 과정이었죠? 그래서 건축 구조물의 종류는 이제 크게 4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자, 가구식, 조적식, 일체식, 특수식. 자, 첫 번째 가구식 구조입니다. 가구식 구조는 나무나 철골 같은 재료를 통해서 조립하듯이 조립식으로 집을 이렇게 짓는 것을 가구식 구조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조적식 구조는 돌이나 벽돌 등을 통해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구조를 벽돌 이런 구조를 조적식 구조라고 했죠. 자, 세 번째 일체식 구조입니다. 자, 일체식 구조는 기초에서 벽, 슬라브, 지붕까지 모두 한 방에 원콤으로 이어져서 제작되는 구조.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골 구조가 이렇게 일체식 구조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특수구조입니다. 특수구조는 말 그대로 특수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구조들이 특수구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돔 구조와 이런 셀 구조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시험 범위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94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총 11문제고, 하고 수업 시간에 아마 잘 듣기만 했어도 거의 다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문제 다 맞은 학생은 선생님이 소정의 상품을 드린다고 공지했죠? 시험 공부하다가 모르겠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제 페이스북에 건웅쌤이 질문을 올리거나 팸에 보내주시면은 선생님이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동영상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기말고사 정리 동영상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주변 사람들한테 모두 얘기해 주시고 또 이 영상은 쌤 페이스북에서 보거나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건웅쌤 기술교실 검색하시면은 자, 들을 수 있으니까 다른 반 친구들한테 많이 말씀해 주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쌤을 안 보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삼성중학교 학생들 선생님이 없는 동안 잘 지내시고 무릎이 다 낫는 언젠가는 돌아와서 우리 함께 또 재밌는 기술 시간을 즐겨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